2025년 회계사 2차 60회 원가관리회계 문제 4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손익분기 분석과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매출배합하의 손익분기 분석과 분권화 조직 중에서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방법으로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석합니다. 2025년 공인회계사 2차 원가관리회계 과목에서는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두 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종합원가계산이 25점, 변동원가계산이 2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두 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관련원가 분석이 28점, 손익분기 분석과 분권화와 성과평가 분석이 23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으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하였으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 시험에서는 출제 분야에 대하여 다른 주제와 연결하여 포괄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다른 주제와의 연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4번은 손익분기 분석과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매출배합하의 손익분기 분석과 분권화 조직 중에서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방법으로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석합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종합원가계산, 부문별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관리회계 분야에서는 손익분기 분석, 관련원가 분석, 대체가격 결정,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가 다른 주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관련원가 분석에 관한 문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한국은 직접 재료 A와 직접 재료 B를 가공하여 제품 X, 제품 Y, 제품 Z를 생산 판매하는데 각 제품은 서로 다른 공장에서 각각 생산합니다. 여기에서는 제품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매출배합하의 손익분기 분석과 분권화 조직 중에서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방법으로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석합니다. 손익분기 분석은 조업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조업도 측면에서 원가와 이익을 분석합니다. 원가는 조업도 측면에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고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하여 공원이익을 계산하고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물음 1번에서는 각 공장별로 생산하는 제품의 손익분기 판매량을 분석합니다. 손익분기점을 분석할 때는 조업도를 중심으로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하고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하여 공원이익을 계산하고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주한국에서는 제품별로 직접 재료 A, 직접 재료 B, 그리고 노무원가와 기계시간이 발생하고 사용된 자원의 수량의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변동제조 원가를 계산하는데 여기에 변동판매관리비를 가산하여 총변동원가를 계산하고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차감하여 단위당 공원이익을 계산합니다. 변동판매관리비는 매출액의 5%이기 때문에 단위당 판매관리비는 판매가격의 5%입니다. 제품별 단위당 공원이익은 각각 1,250원, 4,540원, 3,170원입니다. 제품별로 단위당 공원이익의 판매량을 곱한 총공원이익은 각각 175만원, 454만원, 380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제품별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고정판매관리비를 합계한 고정원가는 각각 25만원, 54만원, 80만 4천원이고 총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은 각각 150만원, 400만원, 300만원입니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손익분기공원이익은 고정원가 합계인 25만원, 54만원, 80만 4천원이고 손익분기 공원이익을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눈 제품별 손익분기 판매량은 각각 200개, 118.9개, 253.6개로 이를 자연수 단위로 나타내면 각각 200개, 119개, 254개입니다. 물음 2번에서는 제품별로 회사 전체의 판매량의 배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매출배합하의 손익분기점을 분석합니다. 이 회사의 제품별 판매량은 각각 1,400개, 1,000개, 1,200개로 전체 판매 수량 3,600개를 기준으로 매출배합 비율은 각각 38.9%, 27.8%, 33.33%입니다. 일정 배합 비율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에 대한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이용하여
손익분기점을 분석합니다. 회사 전체의 판매 수량인 3,600 단위에 대한 총 공원이익은 1,009만 4천원이고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은 2,804원입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의 고정원가인 159만 4천원을 회수하기 위한 손익분기 공원이익 159만 4천원을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 2,804원으로 나눈 손익분기 판매 수량은 568.5개이고 여기에 제품별 배합 비율을 곱한 제품별 손익분기 수량은 각각 221.1개, 157.9개, 189.5개입니다. 제품별 손익분기 수량을 자연수로 나타내면 각각 222개, 158개, 190개입니다. 물음 2번에서 제품 Z의 손익분기 판매량은 190 단위입니다. 물음 3번에서는 제품 Y에 대한 광고 실행 여부를 분석합니다. 제품 Y에 대한 광고비로 126만 2천원을 지출하면 판매량은 현재의 1000단위에서 30%인 300단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고를 실행하여 판매 수량이 300단위가 증가하면 여기에 단위당 공원이익 4,540원을 곱한 증분 공원이익은 136만 2천원입니다. 따라서 증분 공원이익 136만 2천원에서 증분 광고비 126만 2천원을 차감하면 광고를 실행함으로 인한 증분이익은 10만원입니다. 물음 4번부터 8번까지는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를 분석합니다. 투자 중심점은 투자액과 이익을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하는데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해 성과를 평가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영업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투자액의 수익률을 계산하고 잔여이익은 영업이익 중 투자액에 대한 최저필수이익을 초과한 이익으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잔여이익과 유사하지만 여기에서는 세후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사용대가를 초과한 이익으로 투자중심점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투자중심점은 이익과 투자액을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하는데 경제적 부가가치는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투하된 자금의 자본비용을 초과한 이익으로 성과를 평가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이익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초과한 이익으로 성과를 평가하는데 여기에서 투하자본은 사용대가가 발생하는 자본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인 대변에는 자금 조달 현황을, 왼쪽인 차변에는 자금 운용 현황을 보고합니다. 조달한 자금 중 사용대가가 발생하는 자본을 투하자본이라고 하는데 투하자본은 비유동부채와 자기자본입니다. 따라서 투하자본은 총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총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세분되기 때문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자본과 비유동자산의 합계로도 투하자본을 계산합니다. 물음 4번에서는 각 제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분석합니다. 각 제품별로 이익을 창출하는데 투자된 투자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공장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공장에서 창출한 영업이익을 각 공장에 투자된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각 공장의 수익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각 제품의 영업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로 투자액이 서로 다른 경우 투자액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비율입니다. 각 제품별로 영업이익인 1,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을 투자액인 1,500만원, 2천만원, 1,000만원으로 나눈 투자 수익률은 각각 10%, 20%, 30%입니다. 물음 5번에서는 잔여이익 또는 초과이익을 분석합니다. 각 공장에서는 이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투자액이 각각 상이한데 각 공장이 사용한 투자액에 회사의 최저필수 수익률 10%를 곱한 최저필수이익을 초과한 영업이익으로 각 공장의 수익성을 분석합니다. 각 공장이 사용한 투자액은 각각 1,500만원, 2천만원, 1,000만원이고 여기에 본사에서 설정한 최저필수 수익률 10%를 곱한 각 공장의 최저필수이익은 각각 150만원, 200만원, 100만원입니다. 각 공장의 영업이익에서 최저필수이익을 초과한 잔여이익은 각각 0원, 200만원, 200만원입니다. 물음 6번에서는 각 제품별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분석합니다. 각 공장에서는 본사에서 조달한 6천만원의 자금 중에서 각 공장에서 각각 1,500만원, 2천만원, 1,000만원을 할당받고 이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사에서 조달하여 각 공장에 할당한 6천만원은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투하자본입니다. 본사에서 조성한 은행 타인자본과 보험회사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곱한 사용대가가 각각 60만원, 187만 5천원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법인세율 20%를 차감한 세후사용대가는 각각 48만원과 150만원입니다. 반면 자기자본 1,800만원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자본에 대한 사용대가는 162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조달한 6천만원에 대한 세후사용대가가 360만원이기 때문에
투하자본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6%입니다. 각 공장에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6%인 투하자본이 할당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공장별로 할당된 평균 영업자산에 투하자본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곱한 세금 차감 후에 평균 영업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는 각각 90만원, 120만원, 60만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영업자산을 활용하여 창출한 세전 영업이익 중에서 세금을 차감한 후에 세후이익이 각각 120만원, 320만원, 240만원이기 때문에 세후 사용대가를 초과한 세후 영업이익인 경제적 부가가치는 각각 30만원, 200만원, 180만원입니다. 물음 7번에서는 생산 방법의 변경이 각 공장 또는 제품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 회사는 종전에 제품 생산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를 직접 재료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료를 대체하면 이에 따라서 기계 가동 시간과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그리고 영업활동에 투입되는 평균 영업자산 규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재료비를 직접 재료시로 대체한 후에 각 제품별 공원이익은 각각 162만 4천원, 457만원, 374만 4천원이고 고정원가를 차감한 후에 세전 영업이익은 각각 137만 7천원, 407만원, 296만원입니다. 물음 7번에서는 제품 X에 대한 성과를 분석합니다. 직접 재료를 직접 재료비에서 직접 재료시로 변경하면 제품 X, 제품 Y, 제품 Z 생산에 투입되는 평균 영업자산은 각각 1350만원, 1850만원, 980만원으로 변경되고 세전 영업이익은 각각 137만 7천원, 407만원, 296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각 제품의 투자 수익률은 각각 10.2%, 22%, 30.2%로 변경되고 잔여이익은 각각 2만 7천원, 222만원, 198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29만 1,600원, 214만 6천원, 178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물음 8번에서는 투자 중심점의 평가지표인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경제적 부가가치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각 제품에 사용되는 평균 영업자산이 상이한 경우에 각 제품의 수익성을 비교하는 데 용이합니다. 반면 투자 수익률이 기존의 투자안보다 낮은 신규 투자 방안을 검토할 때 투자 수익률이 회사 전체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규 투자안이 개별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준최적화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여이익은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본사의 이익과 사업부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성과평가의 목적적 합성을 갖습니다. 반면 투자 규모가 큰 사업부일수록 잔여이익이 높게 평가된다는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회사의 전략적, 영업활동, 그리고 재무적 목표와 연결고리가 형성된 성과 측정치로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성과평가 방안입니다. 반면 투하자본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 등을 명시적으로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손익분기 분석에 관한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